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뉴스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필리핀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몰랐었다기보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필리핀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우리가 잘 몰랐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필리핀에 오늘은 또 어떤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공유하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오늘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필리핀의 제3통신사업자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신사업자 선정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었는데요. 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SNS를 비롯한 필리핀의 주요 언론에서는 이 제3통신사 선정을 위한 입찰 심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었죠. 당초에 이 입찰에는 5개의 업체와 컨소시엄 등이 참여를 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입찰에는 3개의 사업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유력시되었던 우데나 코프하고 시어텔레콤, PTNT 등이 바로 그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은 각각의 해외 파트너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에서 우데나 코프의 경우는 중국 차이나 텔레콤들과 함께 이번 입찰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차이나 텔레콤 컨소시엄만이 입찰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민다나오 출신 기업인 우데나와 중국의 차이나 텔레콤이 한 팀을 이루게 되면서 다른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거죠. 한편 당초 이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의 KT의 경우는 입찰 직전, 입찰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요.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제3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필리핀 정부의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 KT 측이 밝힌 입찰 철회 이유입니다. 입찰도 그렇지만 사업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필리핀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의 투자는 어렵다는 것이 KT의 판단이었던 건데요. 이후에 전해진 필리핀 정부의 요구 수준을 보면 KT 측의 항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새로운 업체로 선정이 되면 첫 5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매년 10%씩 5년 동안 최소 50% 이상의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필리핀 전체의 50% 이상을 커버하는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금액으로는 초기 투자액이 400억 페소 이상, 우리 돈 8천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매년 250억 페소 이상씩을 5년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미니멈 투자액을 계산해 보면 약 2,400억 페소, 지금 환율로는 우리 돈 4조 8천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 속도인데요. 인터넷 평균 속도가 최소 55메가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가 내세우는 조건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5년 안에 필리핀 전국에 이 정도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다는 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조건들을 기준으로 입찰 심사가 이루어진 끝에 결국 우데나 차이나 텔레콤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입찰 심사에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별개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3통신사업자 선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죠. 필리핀 정보통신부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이 정보통신부 장관에 호나산 상원 의원을 지명했다는 소식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 호나산 의원의 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이 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지 후속 보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바기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 필리핀 교민 뉴스 그룹에서도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바기오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들에게 임신 테스트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서도 이 소식이 참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기오의 파인스시티 칼리지라는 대학에서 신학기 등록을 할 때 등록하는 모든 여학생에게 임신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측이 밝힌 임신 테스트의 목적은 혹시 학생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 학생 본인이나 태아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과목들, 그러니까 치의학이라든지 마취학 등의 과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취지에 따라서 이미 학생들도 역시 학교의 조치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필리핀 여성위원회 PCW에서는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신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대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임신으로 인해서 학생이 퇴학이나 정학, 재입학 거부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의 임신 테스트 의무화 규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에게 임신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학교 측과 이런 조치가 학생 인권에 반한다는 필리핀 여성위원회의 주장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결과가 궁금해지는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서요. 이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절대로 후퇴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아주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었죠. 보통 80%대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9월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지지율이 75%,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60%대 지지율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외신들의 평가인데요. 사실 60%의 지지율이라는 것도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만 필리핀은 이렇게 긍정적인 지지율 조사와 함께 부정평가를 함께 조사하고 있죠. 긍정 답변에서 부정 답변을 뺀 수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 부정평가가 22%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까 합산을 하면 플러스 50 이하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이 설문조사 결과의 추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언론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필리핀 일반 국민들의 평가라는 얘기죠. 게다가 최근 마약 단속 중에 벌어진 경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필리핀 유권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얼마 전 마약 단속을 하던 경찰이 그 사건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마약범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죠. 문제는 이 사건으로 검거된 경찰이 정작 자신의 성폭행 범죄가 별거 아니라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필리핀 정부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마약 단속을 빌미로 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여성 피의자들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보도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필리핀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의 향방이라는 것이 사실 수시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선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일 텐데요.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상하원, 양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하원에서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주었다는 점에서는 트럼프의 국정수행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예정되어 있던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유권자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